강관우의 의식주주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관우입니다. 자, 격동의 11월 증시가 마침내 지나갔습니다. 12월 증시가 이제 열리죠. 그런데 11월 증시 마감 직전에 우리 시장에 약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코스피가 1년 내내 우리가 강했잖아요. 코스닥은 그렇게 잘 하지는 못했었는데, 근데 코스닥이 갑자기 강해지기 시작한 느낌이 지난 금요일 날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 제목은 제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코스피냐 코스닥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왜냐, 코스피를 보는 분들은 아무래도 가치 중심, 그리고 펀더멘탈 중심, 그리고 실제 내용 중심, 이걸 많이 보시는 반면에 코스닥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성격들도 많이 다릅니다. 코스닥을 보시는 분들은 모멘텀을 많이 쫓아다니시는 분, 그리고 급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순발력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좀 어울리죠. 근데 이제 조금 그런 게 늦게 대응하는 분들은 코스닥이 막 날아가기 시작하면 조바심만 나고 못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잘 저와 함께 시간을 좀 보내시면서 생각을 좀 가다듬는 이런 시간으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 드디어 다시 등장을 했네요. 코스닥. 지난 1년 내내 우리가 코스피는 60% 이상, 어떤 때는 70% 이렇게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코스닥은 절반밖에 못 했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 빈익빈 부익, 그리고 대형주 위주로 이제 시장이 가다 보니까 코스닥 중소형주 들고 계신 분들은 재미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죠. 근데 이제 정부에서 뭔가 지금 카드를 꺼내려고 하는 이런 모양입니다. 물론 이제 금융위에서는 아직까지 이제 이렇게 그렇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은, 일단은 코스닥 쪽이 조금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코스닥의 매수 기반을 좀 강화시키려는 이런 생각이 있는 거 아니겠느냐. 무슨 얘기냐면은, 개미들이 좀 우리 서학개미로 나가지 말고 우리 한국에서 뭔가 주식을 좀 샀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자꾸 나가니까 우리 환율도 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환율의 상승조차도 서학개미의 영향이 약간 있다라고 지금 정부에서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환율도 잡을 생각, 그리고 코스닥 쪽으로 들어오면 개인들의 투자도 더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이제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생각을 하는 건데, 그쪽이 좀 잘 될지 어떨지 좀 두고 봐야죠. 다만 최근에 11월 달에 보면은 테크주가 일시적으로 좀 부진을 했었죠. 그때 부진했을 때 무슨 반동이 있었죠? 다른 쪽에서는 바이오주, 2차 전지주, 로봇주, 이런 쪽이 다시 기승을 부리는 이런 대안주로서 말이죠. 그래서 그런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자, 테크주가 지금 약간은 막혀있는 이런 느낌일 때 코스닥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약간의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을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에 지난 금요일 날 외국인들은 코스피를 그렇게 다시 한번 두들겨 패면서도 코스닥으로는 오히려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급하게 막 들어오는 느낌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뭐냐? 개인들이 주식을 다 뺏기는 거예요. 누구 주식을 사가겠습니까? 외인들이. 그러니까 외인들이 사갈 때 조금 더 천천히 좀 생각을 하면서 주식을 팔 때 팔더라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좀 파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 변동성이 지배한 11월이다. 이렇게 제가 슬라이드를 이제 만들어 놨는데, 지난 2주간의 글로벌 시장 수익률을 보니까 미국은 왔다 갔다를 많이 했습니다만 지난 금요일도 조금 회복을 하면서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은 2에서 3% 오히려 올랐다, 지난 2주 동안. 그런데 우리 코스피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세요. 코스피 빨간 바로 해놨습니다만은 마이너스 4% 이렇게 오히려 내려갔다. 그런데 코스닥은 어떻습니까? 플러스 1%. 이게 무슨 일입니까? 코스피가 4% 빠졌는데 코스닥이 오히려 1%. 그러니까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차이가 5%포인트 포인트가 지난 2주 동안 발생해 버렸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코스피를 조금 팔아가지고 급하게 코스닥을 샀다. 특히 지난 금요일에 코스닥의 강세는 아주 주목할 만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른쪽을 보시면은 지금 이어 투 데이트입니다. 연초 이래로 코스피는 60%가 넘고요. 그런데 코스닥은 절반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볼 때도 코스피가 개인들의 주주들이 많은데 이렇게 좀 시원찮아서 되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이제 코스닥 활성화 대책을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환율 문제 이런 것도 다 밑에 깔려 있는 거는 같습니다만, 어쨌든 코스닥 쪽에 사람들의 관심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거는 같습니다. 자,
코스닥의 급발진 제가 이렇게 슬라이드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여기 보시죠. 오른쪽에 보면은 제가 이렇게 차트를 항상 주가 성적을 만들 때는 제일 잘한 걸 제일 위에다 놔요. 그래서 제일 잘한 게 녹색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바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그래서 코스닥이 지난 뭐 주중반까지만 해도 그렇게 오르지는 않았었어요. 같이 흐름을 타는 그런 느낌이었다가 지난 금요일 날, 목요일 날, 뭐 수요일 날 계속 이렇게 뭐 코스피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좋은 느낌이 나면서 급기야는 지난 뭐 2주간에 걸쳐서 봤을 때 코스닥이 이렇게 성적을 좋게 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그런 거죠. 테크주도 많고 바이오주도 많고 뭐 로봇주도 많고 이런 게 코스닥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테크주를 봐야 돼, 로봇주를 봐야 돼, 바이오주를 봐야 돼. 근데 테크주는 같이 좀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지금 조금 조정 국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굼뜨다. 그렇다고 했을 때 테크 소부장들은 어떨 것이냐. 근데 테크 소부장 중에서도 움직이는 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TPU 관련돼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같이 좀 동행을 안 하고 그쪽은 두드러지게 차별적인 지금 행보를 보이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어쨌든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훨씬 지금 강하게 지금 튀는 국면이 발생을 했다. 이 점을 좀 유념하시고요. S&P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지금 약간 회복세로 다시 돌아섰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시장을 볼 때는 코스피가 금요일 날도 좀 밀렸으니까 월요일 날 코스피가 다시 회복 그런 느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코스닥은 지난 금요일 날 그렇게 강했던 게 과연 이 주초 주중반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가 이번 주에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걸 계속적으로 보시자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환율 시장이 우리가 어려워지면서 뭐 정부가 이제 사자 협의체 하면서 이제 끌고 들어온 데가 있어요. 어디죠? 바로 우리의 그 노후 연금을 그 책임지고 있는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을 끌어들이면서 세 가지 정도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환율 시장이 어려우니까 당장에 조금 어떻게 좀 이걸 방어책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환해지를 국민연금한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좀 뭐라고 할까 푸시를 하나요?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고 한편에서는 또 수압이라는 게 그 한은하고 국민연금하고 이렇게 수압 딜을 갖다 체결하려면 언제든지 그걸 빌려다 놓고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대책. 이건 약간 중장기적인 뭔가 방어막, 보호막을 미리 마련해 놓는 거죠. 유사시에 그걸 갖다 쓸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근데 세 번째는 해외 자산의 투자 비중을 조금 조절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국민연금에 관련되는 내용들을 이렇게 잘 정리를 해놨는데요. 환해지에는 전략적인 것도 있고 전술적인 것도 있어요. 어쨌든 전술적인 거를 뭐 재량을 한 플러스 마이너스 5% 내외까지 더 허용을 하면서까지도 사실은 환율 시장을 지금 잡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정부에서 좀 하는 것 같고 외화 수합 이 한도도 500억 달러에서 650억 달러까지 조금 늘리는 것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뭐 지금 이제 우리 시장을 조금 외환 시장을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이런 대책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 제일 밑에가 저는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해외 투자 비중을 조금 조절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세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게 해외로 나가다 보니까 국민연금이 계속 환전을 할 그 수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때문이라도 지금 외화 그 환율이 계속적으로 위쪽으로 지금 압력을 받는다. 물론 서학개미 얘기도 있는 거죠. 개미들이 또 나가는 것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거 비중을 좀 조절하자 이런 얘기는 뭐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빨간 글씨로 써놨습니다만은 코스피 5천 가는데 조금 도움 좀 줘라 이런 얘기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보면 저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나중에 제가 국민연금 최근에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지난 20일 정도로 보면은 1조 정도로 순매수로 돌았어요. 그동안은 계속 차익을 실현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조금 돌아섰습니다. 순매수 쪽으로. 그래서 국민연금이 다시 방파제 역할을 우리 외환시장이나 주식시장에 할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엔캐리의 방향이 조금은 신경이 쓰입니다. 제가 이 차트를 그려놨습니다만은 제가 요번에는 이제 코스닥까지 같이 그려놨어요. 제가 이제까지는 코스닥을 그렇게 그리지는 않았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우리 환율이나 엔달러 환율이나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이제 일본에서는 금리를 내리는 방향이 아니라 금리를 올리는 쪽으로 지금
그 분위기가 잡히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물가 압력이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이죠. 물론 이제 BOJ 일본 중앙은행에서는 2% 물가대를 이제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거기에는 멀어요. 그리고 오히려 물가 상승 압력이 크기 때문에 지금 금리를 오히려 인상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뭐 여자 수상 그 이제 취임해가지고 그들이 약간 타이밍을 보는 것 같은데 뭐 빠르면 12월에도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늦어도 1월에는 가능할 것 같다라는 게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본의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엔달러의 환율 이게 올라갔던 것이 갑자기 변곡점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도 지금 내부적으로도 국민연금 여기서 이제 소방수 역할을 이제 하게끔 지금 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만약에 환율 방향이 변곡점이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도 같이 변곡점이 나올 수 있어요. 그 시점은 우리가 코스피를 바라봐야 될 시점이고 다시 시장의 저점을 확인하는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시장을 대해야 될 그런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중순이 상당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환율도 일본과 같이 가고 있고 우리 코스피와 일본의 니케이도 지금 같은 방향으로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코스피가 좀 더 변동성은 좀 있죠. 빼쪽빼쪽한 게 더 변동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코스닥은 같이 이렇게 다니다가 혼자만 이렇게 돌출하는 이런 일이 지난 금요일에 생겼다. 그러니까 지금 환율 시장, 주식 시장 이렇게 일본과 이렇게 동행하면서 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코스닥만 따로 지금 행동을 개시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본 금리 전망 언제 얼마나 갈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단 50% 넘는 확률로 12월 한 18일이나 19일 이때 이제 25bp 0.25% 포인트죠. 이거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끝이냐라고 했을 땐 그건 아니고 계속적으로 좀 한두 차례 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죠. 그래서 지금 현재 0.5인데 이게 0.75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1.0까지는 뭐 충분히 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 번 올리고 한 번 더 추가로 일본은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일본 엔화가 약세가 아니라 강세로 돌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조금 생겨날 수가 있어요. 단 아직도 일본과 미국의 금리 차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뭐 그게 쉽사리 꺾일 거냐 그걸 또 의심하는 분들도 많죠. 그러나 어쨌든 변곡점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위쪽으로 그 환율이 올라가는 그런 느낌에서는 조금 정체되든지 아니면 변곡점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에 지금 다가서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쪽은 어떤가요? 최근에 주가가 한 일주일 정도는 계속 분위기가 좋았죠. 그런데 심리적으로는요, 아직도 여전히 극단적인 공포 구간에 이 차트를 좀 보시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이게 한 자릿수까지도 갔었잖아요. 제가 한 자릿수 가고 그 다음에 11인가 12에 갔을 때 제가 뭐라고 했죠? 지금은 극단적으로 쫄 때가 아니고 뭐죠? 실탄을 가지고 투입을 생각해야 될 때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결과 나중에 어땠습니까? 지난 일주일 미국을 보면 제 말이 맞은 거죠. 그때 샀어야 되죠. 사가지고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뭐 아주 더 좋았을 그런 지난 한 주가 됐는데 미국이 말이죠. 앞으로는 어떨 거냐. 이게 아직도 극단적인 공포 구간에 있잖아요. 근데 마음은 많이 위축은 됐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쪽으로 좀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이 공포 탐욕 지수는요, 조금 지나간 느낌으로 이런 지수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다음 차트 하나 보실까요? 이 빅스 차트는 조금 지나간 느낌이 아니라 지금부터 앞으로의 느낌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빅스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번 스파이크 딱 올라갔을 때 저는 그랬죠. 여기 다시 원위치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16, 15 이 정도로 내려간다고 하면 시장에서는 다시 줍줍할 찬스입니다. 시장에 투자할 기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까지 갔습니까? 다시 16.3까지 내려왔네요. 지난번에 27, 28 여기까지 쭉 올라갔네요. 여기 오른쪽 끝에 보시면. 그런데 일주일 상관으로 쫙 내려왔어요. 그렇다고 보면 뭡니까? 주식을 지금 할 때가 맞다. 이렇게 여기서는 지금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지금 전차적으로 조정을 상당히 건전하게 조정받았다. 이런 생각으로 임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는 거를 지금 빅스에서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미국, 일본 이제 대충 봤으니까 우리 시장 봐야죠. 제가 여기 11월 말 현재를 이렇게 정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말씀드린 대로 조정을 겪은 뒤에 반등을 시도하고
하고 있고, 미 국채 수익률도 뭐 올라갔다가 다시 하향 안정화가 됐죠. 그래서 지금 현재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미국 달러화 지수도 지난번에는 100을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99 쪽으로 재차 내려오는 이런 느낌. 저는 뭐 100 이상 크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봤던 98, 97까지도 다시 내려올 수 있겠다. 그러면 우리 환율도 같이 좀 안정화가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외국인 누적 순매도가 뭐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지난 10일 기준으로 여기 한번 보시죠. 숫자들을 보시자고요. 지난 15일 그 주에 속한 일주일은 한 11조 5천 이렇게 했다가, 뭐 지지난주죠. 지지난주에는 10일 기준으로 한 5조 정도 순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3주 전보다는 2주 전이 순매도가 좀 압력이 약화됐고, 또 지난주 보시죠. 지난주도 10일 기준으로 보면 3조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11조, 5조, 3조 이 정도로 갔다가 순매도를 하는 게 약화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셀링 클라이막스가 지금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초에도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보시면 되고, 제일 중요한 거 여기 별표입니다. 별표. 제가 항상 보실 때 이렇게 외국인들이 파는 거, 사는 거 뭘 봐야 된다고 그랬죠? 현물도 물론 봐야 되지만 선물을 꼭 보셔라. 제가 나중에 차트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 빨간 줄로 제가 써놨습니다. 외인 선물 포지션은 1조 8천억으로 오히려 반전됐습니다. 지난번에는 4조, 5조 거기까지 순매도 포지션이 많았었어요. 순매도 포지션이 많아가지고 그 지수는 쭉 올라가는데 순매도 포지션이 많으면은 지수가 떨어질 거라고 자꾸 배팅을 하는 거거든요, 외국인들이.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 끄집어 내린 건지 어쨌든 내려와가지고 그 밑에 3,850, 3,900, 3,950에서 다 외국인들은 포지션 정리를 다 끝냈어요. 그리고 오히려 플러스 쪽으로 올라가는 쪽으로 지금 1조 8천이라는 포지션을 지금 구축해 놓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제가 볼 때는 밑으로보다는 위쪽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현물 시장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우리 구독자분들도 좀 보시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ROE 같은 것도 제가 매주 체크를 해드리고 있죠. 지난주에도 뭐 11.6, 11.8 이렇게 조금씩 올라왔다 했는데 이번 주에도 또 올라왔어요. 이번 주에 보니까 야, 지난주에 11.6% ROE 내년에 이렇게 된다고 컨센서스가 상향됐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에 보니까 다시 이게 11.8%까지 올라왔어요. 26년에 ROE가 무려 11.8% 간다고 이렇게 지금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고, 27년에도 11.8%, 그러니까 상당히 단단한 이 ROE 구조가 계속 26년, 7년 이어진다, 이렇게 이제 컨센서스가 지금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만 지금 코스피만 지금 조정을 받았지 뭐 ROE는 계속적으로 펀더멘털은 강화되는 쪽으로 숫자가 올라오고 있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유는 뭐 나중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영업이익이 계속 올라옵니다. 지난주 대비해서 내년 뭐 후년께 무려 4조, 3조 각각 이렇게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또. 그래서 상당히 지금 고무적인 현상이 코스피의 기업 이익 상향이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코스닥은 뭐 그런 거는 느낌이 좀 없어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단은 제가 코스피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주가만 좀 밀렸죠. 그래서 포워드 PBR은 1.16배. 지난번에 피크가 어디였다고 그랬죠? 1.18배, 1.28배. 11월 초에 갔다 왔죠. 근데 그때는 이제 4,250 근처까지 갔을 때인데 지금은 이제 많이 내려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1.16배. 그러니까 뭐죠? ROE가 내년에 11.8% 간다고 그러면 1.16배는 괜찮은 아주 매력적인 그런 밸류에이션 때가 맞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코스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코스피를 말씀드려요. 코스닥은 완전히 다른 나라에 가 있는 밸류에이션입니다. 나중에 차트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주가가 올라온 게 뭐 때문에 그랬죠? 가장 큰 게 그런 거예요. 미국에서 금리 인하하냐 마냐, 그걸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이 차트를 보세요. 보시면은 지난 일주일 사이에 아주 드라마틱하게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페드워치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40%까지 더 부분까지는 밀렸던 이 가능성 확률이 80%대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뭐 80%니까
할 수 있겠죠. 근데 반반 정도로 생각하는 것도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고, 이번에 혹시라도 안 한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1월 가서는 할 가능성이 아주 그러면 오히려 더 높아질 거다라는 얘기예요. 페드와치에서도 지금 그렇게 이제 읽어내고 있고요. 그래서 뭐 시장이 뭐 산타랠리가 지금 당장 올 거냐 말 거냐 이거는 조금 예단하기는 힘듭니다만, 일단은 시장은 뭐 반등을 하는 이런 느낌으로 있으니까 조금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나 산타랠리가 확실하려면 FOMC에서 뭔가 인디케이션을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금리를 인하를 하지만 매파적인 뉘앙스가 나온다 그러면 시장은 조금 싫어할 거고, 금리를 그냥 동결을 하지만 조금 비둘기파적인 얘기가 나오면서 1월 달 넘어가서는 할 가능성이 많다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시장은 뭐 좋게 반응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뭐 오히려 후자여도 너무 이렇게 실망하지 말자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 아까 제가 코스피 밸류에이션 보여드렸습니다만 여전히 탄탄한 아주 저평가된 밸류에이션에 있기 때문에 견딜만 하다. 중장기적으로 지금 뭐 줍줍해도 괜찮은 타이밍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업 이익 일어나는 거, 올라가는 거 제가 매주 보여드리고 있어요. 이번에도 업데이트만 살짝 해드리겠습니다. 이 25년 여기도 지난주 대비 1조 올라왔고요. 내년 것도 지난주 대비 4조, 후년 것도 지난주 대비 3조 이렇게 각각 올랐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죠. 26년에 지금 지난주 대비 4조 올라간다고 이렇게 이제 이익이 올라갔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난주까지는 제가 25년 대비 26년이 39% 올라갑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수치가 지금 올라왔죠.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바뀌었습니까? 여기 두 번째 줄에 제가 써놨는데, 무려 25년 대비 26년에는 기업이익이 41%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41%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기업이익 증가세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39%도 강한데 41%는 더 강한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도 27년에 11%또 이익이 늘어난다고 지금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줄렁줄렁하고 주춤주춤 한다고 해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거는 바로 이런 기업 이익의 증가세, 여기에 이제 기인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을 이제 터치를 해드려야죠. 아까도 말씀드릴 때 포워드 PBR 왼쪽에 있습니다. 오늘은 한 장씩 안 하고 두 장을 한꺼번에 했어요. 바로 이제 코스닥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했는데 1.16배. 그러니까 이 녹색으로 보여졌던 이 시그마 선까지 진출을 했다가 거기서 조정을 받아가지고 지금 다시 1시그마, 2시그마 거기서 왔다 갔다 진동을 하고 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1.2 여기를 뚫고 저는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게 뭐 내년 ROE가 11.8%까지 간다고 하면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 그런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익을 금방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포워드로 봤을 때는 지금 9.95까지 내려와 있어요. 9.95, 10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뭐 각국의 PER 봤을 때 우리나라는 뭐라고 그래요? 맨날 평생 저평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9.95예요. 포워드로 봤을 때도. 그러니까 아주 상대적으로 저평가인 나라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고 집 이익 증가세가 상당하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단 제가 12월에 이게 코스피의 시장이냐 코스닥의 시장이냐 이런 뭐가 문제냐 이게 참 걱정이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는데, 한편으로 올라갈 거는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 또 걱정이에요. 뭐가 걱정이죠? 그냥 무작정 달릴 수는 있는데 무작정 달렸다가 아닌 게벼 이러면서 뒤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떡합니까? 나중에 그 붙잡으신 분들은 손해가 막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코스닥 시장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시면은 금방 아실 거예요. 자, 왼쪽 차트는 제가 늘상 말씀드린 PBR 차트입니다. 포워드인데 위에 제목만 보세요. 코스피가 1.16, 코스닥이 2.68입니다. 2배가 넘죠. 그죠? 코스닥이. 근데 이 차트를 보세요. 차트를 보시면 이 파란 줄들이 코스닥이거든요. 빨간 줄은 코스피입니다. 코스닥은 ROE가 나오든 말든 코스피 빨간 줄에 비해서 한 번도 싼 적이 없었어요. 오른쪽 보시죠. 오른쪽 PER입니다. 이것도 포워드인데 코스피가 9.95, 10배도 안 되잖아요. 코스닥은요 23.3배입니다. 여기도 비슷합니다. 여기도 파란 줄로 표시된 코스닥의 PER은 빨간 줄로 표시된 코스피의 PER을 한 번도 그거보다 낮게 간 적이 없어요.
이익이 나오건 말건 그냥 불나방같이 달려들어가지고 투기적인 매수세하고 겹쳐가지고 막 우르르 갔다가 우르르 빠졌다 우르르 갔다가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이 올라갈 거는 같아요. 그런데 펀더멘탈 보고 같이 보는 분들은 힘드실 겁니다. 이런 장이. 만약에 코스닥이 강하게 가는 장이 된다고 하면은. 근데 제가 볼 때는 12월 보름이나 길게는 한 달까지도 코스닥이 괜찮아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외환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외국인들이 지난 금요일에도 그래서 급하게 들어온 게 그런 이유가 아니겠느냐. 다만 여기는 지금 내실이 좀 없다. 이런 생각을 저는 계속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내실이 왜 없는지는 제가 프로즈 앤 컨즈 나중에 코스닥 관련되는 편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들은 지금 순매수를 계속 이제 빌드업을 해가지고 마침내 1조 8천 정도의 넷 바이 포지션이죠. 순매수 포지션을 지금 올라섰어요. 여기 보시면 돼요. 지난 11월 내내 이쪽 4조, 5조 여기 선에서 계속 순매도를 했던 외국인인데 급기야는 여기까지 올라왔잖아요. 지금 1조 내외까지 지금 올라와 있다. 20일 기준으로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지난 11월은 아주 어마어마하게 블러디, 피 흘리는 11월이었던 건 맞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오버솔드 한 것 같다. 너무 과매도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게 여기 보시죠. 보시면 11월에 무려 외국인들은 누적해서 14조를 현물에서 이렇게 팔았어요. 코스피, 코스닥을. 근데 지난 4월에 우리가 아주 바닥 쳤을 때 있죠? 그때 얼마로 팔았습니까? 중간에 이제 사기 시작했으니까 또 그 순 효과는 좀 줄어들었습니다만은 10조 정도를 팔았었어요. 10조 팔고 그다음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지수가 그 뒤로 달렸잖아요. 4월부터 달리기 시작해가지고 지수가 11월 초까지 달린 겁니다. 그 뒤로 보세요. 5월, 6월, 7월 외국인들이 계속 사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11월에 14조를 갖다가 패대기를 쳤어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조금 난센스적인 이런 그 매도세인 것 같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 매수를 보인 지금 이제 선물 포지션을 본다고 하면 이건 가도 좀 너무 많이 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순 매도를 지금 14조를 한 거 이상으로 꾸준히 앞으로 또 다시 사들어올 대기 매수세가 외국인이 있을 거다. 저는 오히려 그쪽으로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러고 있는 와중에 연기금들은 계속적으로 팔아왔죠. 차익을 실현을 하는 이런 연기금이었는데 최근에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 차트 좀 보시죠. 20일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피 코스닥 쭉 한 1조 넘게 최근까지 이렇게 밀고 내려오다가 다시 접고 있습니다. 뭐냐면 시장에서 조금씩 저가 매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많이 팔아놨다가 조금씩 이제 사기 시작하는 이런 느낌으로 간다. 이렇게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연기금도 뭔가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지난 작년 보면은 작년에 우리가 외환시장에 그 소방수 역할을 연기금이 했어요. 그때 걷다가 이제 1400 그때도 70선 내외였죠. 그때 연기금이 해지를 하면서부터 그때 이제 환율의 급상승세가 거기서 제어가 돼가지고 급기야는 그때부터 내려가기 시작해가지고 1350 근처까지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역할을 잘 했었다 국민연금이 이런 생각이고 또 해외 투자 비중을 조절하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코스피 5천 가는데 1조 좀 해라 이런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연기금이 곧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연기금도 괜찮고 외국인도 괜찮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사기 시작하면 누가 또 주식을 뺏기죠? 개인들이 또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뺏길 때 뺏기더라도 너무 일찍 팔지 마셔라. 저는 계속적으로 이 점을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쪽을 놓고 말씀을 드렸는데 12월에는 코스피도 저점 매수가 상당히 유효한 전략입니다만은 코스닥이 의외로 강할 수가 있다. 이 점을 항상 생각하시고 자기가 펀더멘탈을 보고 가치를 보는 사람인지 아니면 분위기 타고 막 모멘텀 쫓아다니고 뉴스 쫓아다니는 사람인지 잘 보시면 알 거예요. 근데 이쪽 잘하는 분들은 또 이렇게 모멘텀 막 바쁘게 쫓아다니는 거 잘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을 바꾼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 잘 유념하시면서 12월 장은 조금 대응하시는 게 좋고 제가 볼 때 산타랠리가 오면 좋겠습니다만 산타랠리는 조금 더 늦게 오지 않겠냐고요. 1월 효과가 좀 더 강하게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을 때 FOMC에서 12월에 금리를 안 하고 오히려 1월에 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은 바 그렇다고 보면은 12월 FOMC에서 동결을
하더라도 조금 뭐 비둘기파적인 코멘트가 나온다든지 하면서 1월에 간다고 하면 아마 늦은 산타랠리부터 시작해서 1월 효과가 제대로 올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코스피냐 코스닥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걸로 12월 시황을 마무리하겠습니다.